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흐름이 좀 깨졌고, 또 나스닥이 1.56%죠. 많이 하락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오늘 증시 안 좋을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 반도체가 원체 많이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미국의 대형 반도체들, 그 다음에 또 이제 TSMC 같은 이제 일부 종목들의 또 개별 악재도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아시아 증시들의 이제 특히 반도체들을 조금 짓누르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큰 영향을 받게 되면, 또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이 되면 코스피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시총 순위의 비중대로 자금이 빠져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좀 하락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고, 대형주들 위주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은 이제 지금 비중을 크게 늘려놓은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뭐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포스코홀딩스는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이제 2차 전지 쪽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반도체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코스닥 쪽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양 시장에서 오늘 반도체가 좀 큰 흐름, 반도체와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같은 종목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들은 견조한 흐름이 좀 나왔고, 바이오도 오늘 좀 괜찮았고, 그래서 로봇 같은 종목은 조금 애매했지만 그래도 하락세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랬죠 오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악재가 나왔고 증시가 좀 흔들렸고 지수가 빠지기는 했지만 반도체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2차 전지는 좀 더 가져가 보자. 또 하나는 반도체 이제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런 생각을 오늘 했어요. 이제 그 이유를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가가 특정 업종 위주로 빠진다. 그래서 지수가 눌린다. 그러면 그 특정 업종만 돌아서면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지수가 반등할 거기 때문에 원래 오늘 안 빠졌던 다른 업종에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지금 종목 업종은 2차 전지와 로봇과 바이오도 조금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반도체 자체도 그럴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제가 신규 매수할 종목을 찾는다면 반도체, 로봇, 2차 전지, 바이오 요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경기 회복하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도 경기 회복할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이번 주는 좀 볼만하다. 왜냐하면 FOMC가 지나가면 이제 내일 이제 19, 20일 미국 시각으로 19, 20일 날 열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21일 새벽에 이제 파월의 발표가 나오니까 이번 주 중에 계속 FOMC 이슈가 이제 우리 시장을 계속 휘감을 텐데, FOMC가 그 시장에다 주는 직접적인 이제 영향은 일단 금리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일단 9월에는 동결이잖아요. 지금 98%까지 올라갔어요. 페드워치 보시면 98%까지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사실 9월에 FOMC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9월에는 동결될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11월인데 11월도 그닥 시장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그 파월의 발언도 다시 한번 좀 더 시장에 시장에서 좋아하지 않을 만한 냉정한 발언이 나올 수 있겠고,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21일의 주가 흐름이 요동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시장은 다음번에 대한 기대 때문에
제자리를 돌려놓을 거다. 이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건데요. 그래서 사실 19, 20일 이제 내일하고 모레 우리 증시가 특히 20일 날 증시가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다면 21일엔 반등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많이 올라간다면 다시 내려갈 거고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제자리를 찾을 거다. 그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지 않는 구간에서 미리 빠지면 올려놓고 미리 올리면 빠지는 그런 흐름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반도체가 먼저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는 다시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 사이에 제자리로 돌려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또 올릴 가능성, 이 업종별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주가가 좀 빠지고 좀 눌리더라도 매도를 너무 지나치게 민감하게 고려할 필요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가가 이제 대세 하락기로 간다기보다 이제 반등을 위한 저점의 리바운드, 그러니까 바닥 튕기기 위한 그 바닥을 딱 견고하게 다져놓고 이제 저점을 딱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저점에 있는 업종과 종목을 노려라. 지난주에 포스코홀딩스 지금 52만 9천 원까지 빠져 있는 종목을 평단가 53만 원에 이렇게 들고 있다면 지금 60만 원 이제 넘어갔죠. 저는 한 62만 원까지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10만 원, 주당 10만 원 정도를 올렸을 때 그러면 올해 농사 끝난 거예요. 이 포스코 홀딩스 하나 가지고 딱 단 일주일 사이에, 그쵸?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일단 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유고, 싼데 그거를 제자리로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에코프로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에코프로도 이제 적절한 지점을 만들어 갈 건데요. 그 적절한 지점이 사실은 증권사들이 계속 지금 자리 또는 지금보다 더 아래 자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헷갈려 하는 거고요. 포스코는 조금 다릅니다. 포스코 그룹 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있고요. 포스코 스틸리온이 지금 또 난리인데, 포스코 DX 그다음에 인터내셔널까지 전체적으로 그 그룹 내에 그 사이클링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에서 완전히 레벨업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있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 배당도 다음 주까지 갖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냥 뭐 배당 얼마 안 되지만 뭐 대략 한 1% 될까요? 뭐 많이 나오면 한 4, 5천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지금 한 5천 원 좀 줄까요?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주당 한 5천 원 정도 준다고 쳐도 뭐 괜찮죠. 100주만 갖고 있어도 50만 원이고 뭐 글쎄요. 뭐 한 500주쯤 갖고 있다고 치면은 한 몇백만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너스를 가져가는, 그리고 지금 저점에서 매수했다면 그냥, 견딜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괜찮은 것 같고요. 괜찮은 게임인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에 내려와 있는 업종과 종목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보여서, FOMC 지나가는 이번 주에는 한번 비중을 한번 늘려볼까, 한번 승부수를 한번 띄워볼까 싶은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번 주, 왜냐하면 이제 22년에는 그러니까 24년에는 분명히 금리도 금리 인하가 분명히 언제가 지금 6월로 보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온다면 반드시 주가가 올라가요. 반드시 주가가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가 일반적이긴 해요. 그러면 6월이라면 12월이잖아요. 6개월 전이. 그럼 지금 9월 지나가고 10월, 11월, 12월 같이 이제 4분기로 묶여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먼저 움직이는 종목들을 잘 잡고 내년까지 견디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제 이걸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종목 선정을 잘못할 경우에 좀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그러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돌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도 하다. 뭐 승부라는 게 그 상승할 확률이 낮은데 모험 걸고 도박하자는 건 아니고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 확률 게임이잖아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잘 찾아내자는 말씀이고, 그렇게 찾은 종목이 확신이 들 경우에 비중을 확 늘려보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해볼 만한 시기가 이제 진짜 뭐 얼마 안 남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런 걸 좀 잘 그 피부로 와닿았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코스피가 330 종목이 올랐고 551 종목이 빠졌습니다. 1.02%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마이너스 1.34. 대형주들 흐름이 안 좋았죠. 코스닥은 479 종목이 올랐고 1067 종목이 빠졌습니다. 0.86% 하락했고 코스닥 150은 0.79. 대형주가 좀 더 나았던 이유는 오늘 오랜만에 에코프로들이 그래도 선방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개인만 매수,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금투가 조금 매수를 거들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나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선물지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승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는 미국 증시 흐름이 그러니까 금요일날 빠졌던 부분을 되돌려 놓을 가능성이 높고, 내일 우리 증시도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데, 반도체, 내일도 빠져주면 저는 내일 바로 반도체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바로 반등이 나와도 반도체는 한두 종목 정도 편입을 해서 갖고 갈 만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0.11% 좀 내렸네요. 1324원대. 국제유가는 0.68% 올라서 90.77. 제가 이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가격이고요. 이제 새로운 가격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우리 시각으로요. 자, 코스피는 지난 주말 미국 기술주 부진 등에 따른 해외 증시 하락 마감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시총 상위 반도체와 전기 전자주 중심의 외국인 현 선물 동반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했다. 코스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급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한 뒤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며 반도체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반도체만 오늘 빠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스닥은 미국의 FOMC 경계 심리, 그리고 TSMC 반도체 제조장비 납품 지연에 하락했다, 이런 제목이 달렸는데요. 어제 미국의 FOMC 경계 심리로 인한 금리 상승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이 장중에 TSMC가 주요 공급자들에게 반도체 제조장비 납품 지연을 요청하면서 반도체주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기반으로 반도체, 그리고 출판 매체 복제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고, 스타링크 한국 서비스 진출에 관련주들이 상한가 보였다, 뭐 이런 정도 분석이 나왔네요. 자, 시총 상위 보면은 오늘 오른 종목 딱 3종목밖에 없습니다.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포스코홀딩스 3.25% 올라서 다시 60만원 회복을 했고요. 자, 포스코 퓨처엠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이제 강보합 정도였는데, 2차전지와 바이오가 잘 그래도 견뎌줬다는 거, 그리고 보합이 LG 화학 한 종목 보합권, 그쵸? 그러니까 오늘은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좀 잘 견뎌줬고요. 많이 빠진 종목은 네이버가 3.49 제일 많이 빠졌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또 SK하이닉스 세 종목이 좀 빠졌네요. 그죠? 삼성 SDI도 2%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그리고 참 코스피 16위부터 30위죠. 이게 SK이노베이션, 포스코 인터내셔널, KTNG 세 종목이 올랐고요. 많이 빠진 종목은 뭐 카카오뱅크 정도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오른 종목이 좀 눈에 띄는데, 알테오젠이 7%대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루닛이 2%대, 에코프로가 1%대 올랐고, 에코프로 BM 보합이었고요. 빠진 종목은 HPSP가 마이너스 6%대, LNF가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업종은 코스피는 철강금속 업종이 제일 좋았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이 오늘도 15%대 올랐고, 포스코 홀딩스가 3%대, 남선알미 우 2%대 올랐고요. 전기 전자업종이 왕창 무너졌는데, 해성 DS 마이너스 5%대, 경동나비엔 마이너스 4%대, 신성 ENG 마이너스
10.74% 빠졌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한 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섬유 의류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더 네이처홀딩스 5%대, 지엔코 3%대 올랐고, 빠진 종목 반도체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더 코디 한가, 넥스틴, TSE 마이너스 11%대, PSK 홀딩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유유제약 EUB 7%대, 한올바이오파마 6%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일동제약이 마이너스 5%대, 일동홀딩스 마이너스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은 오른 종목이 CTC바이오와 젠큐릭스가 11%대 올랐고, 유바이오로직스가 7%대 올랐습니다. 빠진 종목은 인벤티질랩이 마이너스 7%대, 아스타와 케어젠이 마이너스 6%대 빠졌고요. 공매도 3,845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제 많이 빠졌다는 거죠. 코스피의 한진칼, 코스닥의 KMW, 바텍, YG엔터테인먼트, 제이시스 메디칼 네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HPSP, LNF. 자, 에코프로 공매도 비중 보세요. 5% 미만 떨어졌죠. 4.95. 오늘 올랐죠. 에코프로는 공매도만 봐도 하루 흐름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코스피는 OCI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LG, FNF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덕산네오룩스, 카카오게임즈, TCK, 원익 IPS, 원익 머트리얼즈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대만 TSMC 반도체 장비 납품 연기 요청, 수요 불안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대형주 TSMC나 삼성전자나 또 미국의 대형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재고가 쌓이면 결국은 첫 번째는 재고가 쌓이거나 두 번째는 이제 판매량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죠. 수요가 이제 적어질 걸로 예상할 때 납품을 꾸준히 받아오던 납품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그러면 장비 업체들, 납품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 나빠지죠. 연쇄적으로 이제 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경기의 하락이 이제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이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도체 자체만 놓고 볼 일은 아닌데,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 게 이제 적절해라고 봤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이 대만의 TSMC 소식이 경제 전반적인 악재로 이어질 거라고 만약에 봤다면, 더 많은 세력이 봤다면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졌겠죠. 근데 오늘은 반도체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위주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도체의 공급 체인의 약간의 이상, 요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업종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시장 전체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 오늘. 그래서 저는 반도체마저도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는 만약에 신뢰가 생긴다면 반도체도 그런 수요의 그러니까 공급망, 또 수요의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좀 더 빠져준다면 좀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거 사실은 또 있어요. 비구이 위안 이제 컨트리 가든이라고 지금 상장이 돼 있는데 홍콩 증시에 계속되는 디폴트 위기, 오늘만 1,100억 원의 상환 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거를 중국 정부가 만약에 디폴트를 그냥 낼 거면 지난달에 300억 원 정도의 이자
유예해주지 않았을 건데 저는 이것도 이제 결국은 좀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금리의 인하, 또 대출 규제가 해소, 그러니까 결국 다 물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좋아지면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만 지나가면 되는데 일단 미국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결국 그 디폴트의 그러니까 채무 이행 기간을 유예해 준 것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지 않을까. 이것도 해결될 거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마 오늘 밤에 이게 만약에 뭐 안쪽 악재고 내일도 악재고 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크게 하락을 할 텐데 일단 비구에 의한 소식은 오늘 1,100억 원이 지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시작은 이제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이슈는 FOMC라는 거죠. 그래서 FOMC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OMC가 지나가기 전에 이번 주 내일하고 모레 우리 증시 또 미국 증시가 미리 빠진다면 반등, 미리 오른다면 하락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OMC가 지나가고 나면 상승 방향을 위쪽으로 잡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굉장히 재미있는 공시를 냈어요. SK 플래닛의 이제 주식을 499만 3,758주 대략 한 200억 원 정도를 취득하기로 했다 하고 이유를 보면은 회사 경영상 시너지 효과 여부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제휴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넓히는 거죠. 지금 위메이드하고 SK 플래닛. 그럼 SK 플래닛 옆에 보시면 주요 사업, OK 캐시백, 실업 등 그러니까 온라인 캐시의 이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이 SK 플래닛이 바로 그런 회사인데 어쩌면 이 위메이드가 갖고 있는 바로 이제 위믹스라는 그 코인 있잖아요. 그거를 게임을 통해서 위믹스를 벌고 위믹스를 SK 플래닛의 유통망을 통해서 뭐 OK 캐시백과 연계하고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위메이드 입장에서도 이제 OK 캐시백 그걸 운영하고 있는 SK 플래닛과의 전략적 제휴. 그러면 누가 더 이익일까? 뭐 저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위메이드의 공시가 나왔으니까 이제 SK 플래닛은 상장사가 아니니까 이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똑같이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협력 강화와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성과 기대 이렇게 돼 있고요. 위메이드의 주식을 42만 8,670주를 이제 사기로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9월 22일 날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좀 뭐 하방을 잡아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일단은 좀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의 회사에 좀 더 이익이냐, 둘 다 서로 이익이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 이제 그랬는데, SK 플래닛의 홈페이지의 연혁을 보면, 작년에 3월 달에 SK 플래닛과 코빗이 블록체인 신규 사업 추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금 그 블록체인 관련된, 코인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SK 플래닛이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위메이드의 위믹스라는 그 코인과 위메이드가 구축하고자 하는 위믹스 생태계라는 그 생태계가 SK 플래닛과 만났을 때 좀 더 게임 업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이제 SK 플래닛의 플랫폼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의 이익인지는 당장은 좀 알기는 어렵죠. 당연히 어렵고, 윈윈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SK 플래닛의 그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SK 플래닛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유통되는
코인은 없는 상황에서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위믹스 생태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자기네가 구축해 놓은 생태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위메이드는 그 위믹스, 그러니까 SK 플래닛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뭔가 가시적인 이제 비전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야 이제 이게 이게 좋은지 나쁜지가 가려질 텐데, 어쨌든 당장은 지금 위메이드의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 그 SK 플래닛이 주식을 일부 사준다는 것은 일단 위메이드 주가에는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봅니다. 위메이드는 상장사니까요. 다만 오늘 급등한 이후에 시간외가 좀 빠져가지고요. 오늘 급등한 이후 시간외에서 그 급등한 상태에서의 수익 실현을 이제 누군가는 했다는 거죠. 그게 조금 내일 정규 장에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됩니다. 이따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개인만 매수하면서 72,200원까지 주가가 밀렸고요. 개인이 매수했죠. 투신 계속 매수하고 있죠. 투신은 뭐죠? 개인 펀드 자금. 그러니까 결국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가 오늘 팔았습니다만, 일단 7만 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았을 뿐 많이 주가가 내려왔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매수를 좀 많이 거들었고, 금투 계속 사고 있죠. 연기금 계속 사고 있죠. 자, 에코프로 BM은 주가가 뭐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28만 원 정도면 이거 바닥인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기관이 5일 연속 매수, 외국인이 3일 연속 매도, 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기관 매수 누가 했어 보니까 투신이 했어요. 투신이 오늘 28,000주 매수, 기관 매수 전체가 17,500주니까 투신이 매수한 것 말고 나머지는 뺐다는 거고,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올랐지만 더 취약하다, 에코프로가 개인 펀드 자금에 의해서 매수가 들어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많이 팔았고 기관이 22만 주 이틀 동안 샀는데, 보니까 투신이 이틀 연속 매수, 그러니까 개인도 매수, 또 개인 펀드 자금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다만 사모펀드가 거의 7만 주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고요. 한 62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지점 이후에 추가로 상승할지 아니면 이제 좀 쉬어갈지가 결정될 거예요.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62만 원 정도가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인이 36,000주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100원 빠졌지만 별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특히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어요. 셀트리온 이제 반등을 준비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헬스케어 외국인이 뭐 매도가 조금 나왔지만 기관 매수, 특히 연기금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수급은 뭐 괜찮은 흐름으로 바뀌지만, 이 차트 보면 이따가 좀 나오겠지만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외국인이 15,000주 넘게 매수를 하면서 최근에 거의 20만 주, 한 달 동안 20만 주 순 매수로 쭉 이어지고 있고, 주가가 3,650원을 올렸습니다. 괜찮죠? 외국인 매수에 의해서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외가 좀 문제인데요. 시간외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0.14% 100원이 오른 73,300원. 에코프로 BM 0.18% 500원이 오른 285,500원. 에코프로 0.44% 4,000원이 빠진 895,500원. 포스코홀딩스 0.17% 1,000원이 오른 604,000원. 셀트리온 0.07% 100원 빠진 146,300원. 헬스케어 보합이었고요. 위메이드 3.01% 1,150원이 빠진 37,100원. 자, 거래량 1,321%. 평소 거래량의 13배 넘게 거래가 시간외에서 나오면서 누군가가 장중 급등한 수익을 실현했다는 뜻이니까 내일 아침에 좀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차트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초록색 61선 밑에 더 안 빠졌어요. 초록색 61선이 69,97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만 원이라는 거죠. 자, 삼성전자
시간에 100원 빠졌죠. 내일 시초가가 대략 7만 원 정도 형성된다면 바로 반등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끌고 반도체주들이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지는 못하고 내일 아침에 삼성전자 시초가 빨간불 켜네? 그러면 반도체들 뭐 코스닥도 좋고 코스피도 좋습니다. 반도체 많이 빠진 종목 조금씩 한 10% 정도씩 한번 담아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7만 원은 방향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기도 하고 반도체 업종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지금 자리는 안 좋아요. 121선 밑에 빠져 있거든요. 되게 약세. 근데 더 안 빠져요. 왜? 지금 매물대 하단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28만 원에서 주가가 좀 밀려도 27만 원대 후반부에서 계속 바닥을 잡아줘요. 무슨 말이냐면 28을 하향 이탈하면 누군가가 계속 사준다는 뜻이에요. 누가 사줄까요? 이 매물대에 걸려있는 저 7월, 6월, 5월, 4월에 매수했던 누군가가 계속 산다는 거죠. 이 매물대를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그냥 28만 원 정도를 바닥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121선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수급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121선 아래, 물론 121선이 몇천 원 차이가 납니다만 28만 원 정도의 저점 지지가 확인이 되면 그냥 반등할 때 매수를 쫓아서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는 계속 하락세. 오늘도 주가가 좀 빠졌었는데 선을 그어놨죠. 매물대 바닥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85만 원대 후반, 86만 원 정도인데 오늘 저점이 어디였냐면 87만 원이었어요. 에코프로가 87만 원까지 빠지고 매물대 바닥이 86만 원 정도의 형성도 있으니까 더 안 빠지겠네? 바로 반등이 나오는 거고,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거, 89만 9천 원까지 양봉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반등하려는 신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시간외가 좀 하락을 하고 이래서 약세가 일단 FOMC 지나갈 때까지는 바로 뭐 큰 급등 이런 게 나오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바닥을 에코프로 BM은 28이라는 숫자가 선명한데 에코프로는 일단 90이 깨졌기 때문에 한 89, 88 이러다가 오늘 87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에 조금 더 넓게 지금 바로 매도하기는 좀 아까운 자리고요. 에코프로는 86만 원 정도를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시고, 최후의 보루는 아니겠네요. 왜냐면 그 바로 밑에 121선까지 있으니까 한 85만 한 5천 원 정도, 85만 원대 중반 정도까지를 최후의 보루. 나 85만 5천 원 깨지면 다 던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팔지 않겠어.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미 130만 원, 120만 원대에서 물려 있을 게 뻔하기 때문에 지금 파는 게 의미가 없어요. 팔아야 한 시점은 지금 최근 한 달 사이에 다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은 언제 물론 반등이 120, 130까지 다시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85만 5천 원, 86만 원 그 정도에서는 더 빠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서 마음고생을 하실 수는 있지만 여기서 팔아가지고 손실을 확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무섭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 바닥 자리 너무 좋았네. 그쵸? 저 61선에 지지받던 저 자리 너무 좋았네. 매수한 자리예요. 제가 매수한 자리. 61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수한 자리에서 조금 더 빠져서 비중을 확 늘렸습니다. 왜? 61선에 더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진짜 정확하게 잘 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선을 2개 그어놨어요. 오늘 아래쪽 선은요, 오늘 너무 중요했던 선이에요. 지금 어제 고점에서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금요일날 윗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돌파해 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제 위쪽 매물대를 향해 갑니다. 위쪽 매물대 얼마입니까? 62만 원이죠. 그래서 저는 62만 원이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62만 원에서 바로 밀릴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매물대를 도전하면서 63 정도까지 갈지, 뭐 매물대 상단은 그 위에 매물대 상단은 65입니다. 근데 65까지 단숨에 갈 수 있을까?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스토캐스틱 아래쪽에 동그라미 쳐놨지만 매수 신호 골든 크로스 딱 났죠. 기준선 위로 딱 올렸죠.
조금 더 추세를 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포스코홀딩스는 홀딩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저 밑에까지 단숨에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기다려도 되고요. 지금 신규 매수하는 것은 지금 또 고민을 해봐야죠. 신규로 매수한다. 60만 원짜리에서 신규 매수를 한다. 물론 다음 주까지 가지고 가면서 한번 배당도 받아보고 뭐 한번 그런다면은 뭐 약간 손실을 입을지언정 배당을 받아서 메울 수는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에요. 왜냐면 스토캐스틱이 오늘 골든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추세상 밀어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면 수급인데 수급이 기관이 샀고 그게 개인들 펀드 자금에 오늘 사모펀드 하나 정도 이렇게 붙었다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뭐 연기금 또는 금융투자 또는 외국인 이런 주포들이 조금 더 붙여서 한 65까지 바로 쫙 올려준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뭐 완전 땡큐죠. 뭐 지금 뭐 이 종목은 근데 지금 수급만 놓고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도 뭐 밑도 끝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가 상승 추세를 조금 더 타긴 타겠지만 아마 제한적일 거고 그렇다고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좀 하락을 하다가 재차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일단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느긋하게 홀딩, 신규 매수는 조금 고민을 하되 비중을 조금 줄여서 좀 가볍게 매매할 뭐 매도를 바로 손절을 치더라도 큰 부담 없을 정도의 매수만 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철저히 분할 매수, 뭐 분할 매도 이런 원칙을 지킨다면 신규로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60만 원 초반? 60만 원 초반 정도? 아니면 59만 원대? 이런 정도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내일 상승 쭉 치고 올라가서 60일 깨고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때는 매수하지 않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62가 단기적으로 고점일 가능성이 있는데 61 이상에서 사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자, 셀트리온은 다시 위쪽에 61선 부근에 이제 윗꼬리가 닿을랑말랑하니까 쭉 윗꼬리 달고 하락을 했죠. 대신에 아래쪽에 21선의 지지를 정확히 받았습니다. 자, 이격도가 점점 좁아지면서 이평선이 밀집하고 있어요. 3일, 5일, 10일선 모여 있고요. 61선까지도 이제 내려오고 있죠. 자, 이 구간을 지난주에 한번 부딪혔다 또 내려왔는데 한 번, 지난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자, 6월 이후에 5번 부딪혔고 이번에 부딪히면 6번째인데요. 이 정도면 뚫을만 합니다. 이 정도면은 셀트리온은 뚫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뚫으면 저 위에 회색선입니다. 15만 원대 중반까지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저는 셀트리온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헬스케어 볼까요? 헬스케어도 아래쪽에 매물대 바닥 정도는 지지가 나왔는데 위쪽에 61선에 정확히 닿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241선 밑으로 하향 이탈한 것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약세로 예상이 되고 셀트리온보다는 흐름이 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은 바닥 지지가 나왔지만 헬스케어는 바닥 지지선을 약간 이탈했어요. 이탈하지만 않았어도 좋은데 근데 매물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4,500원 밑으로는 더 빠지기 어려워요. 고로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곧 반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게 반대로 곧 하락한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하나 뚫고 올라가거나 하나 뭐 뚫고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평선이 밀집할 대로 밀집을 했고요.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쪽에 121선 6만 8천 원 정도 그쪽까지 한번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주가를 올렸는데요. 윗꼬리를 달고 어디서 멈췄냐면 61선에서 멈췄습니다. 61선 저항받은 거죠. 자, 지난달 초 보세요. 61선 부근에서 저항받고 급락한 적 있죠? 이게 전 내일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좀 걱정됩니다. 시간에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다면 121선 부근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121선을
제가 차트 열고 잠깐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위메이드의 121선 아니죠. 21선이죠. 21선 자리가 35,900원. 35,860원이니까 35,850원? 그러면은 오늘 35,000, 한 36,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내일 급락을 한다면 그 정도까지 빠지겠는데요.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심리적으로 이 정도가 저점이라고 보는 거지 거기까지 빠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만약에 매물대 정도까지 매물대가 지금 매물대 자리군요. 61선과 매물대 38,300원이네요. 매물대가. 그러면은 매물대 하단은 36,300원입니다. 이게 21선과 61선이 매물대 하나의 차이이기도 하네요. 매물대도 상당히 긴. 그렇다면 하방은 36,000원대, 상방은 38,000원. 지금 현재 61선 정도, 바닥은 21선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 보시면은 다우가 너무 조그맣게 돼가지고 깨지네요. 제 화면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요 화면을 띄워야 되겠습니다. 띄워놓고 보면 다우가 35포인트, S&P 500이 6포인트, 5포인트인가요? 5포인트, 나스닥이 20포인트 상승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하락 전환했네요. 많이 빠지고, 다우가 마이너스 9, S&P 500이 마이너스 3.5, 나스닥은 마이너스 31입니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시간에 선물지수가 하락 전환했고요. 지금 미국 증시는 개장까지 1시간 한 40 몇 분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일제히 하락 전환한 것으로 보면은 미국 증시가 오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조금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기는 합니다. 나스닥도 29, 마이너스 29, 다우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9로 늘었네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33.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선물지수 좀 빠지고 있네요. 뒤에다 뭐 하나 붙여드릴까 했는데 뭐 말씀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뭐 한 9시는 아직 안 됐고 8시 한 5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미국 선물지수가 하락하면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